이제 4차시 그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앞에서 쭉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이제 쭉 끌어왔는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프로이드, 그러니까 인간 문제 중에 프로이드는 어떻게 정의하고 그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제 그거에 관한 그런 강의가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살아가면서 단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사고는 어떤 공부하니 이분법적 사고만 하고 일면만을 들여다보고 같이 판단해서 그게 이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건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실을 이해할 때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현명한 방법 중에 제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본 그 선배라고 이제 그것이 이게 요즘엔 나댄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꼰대 발상인데 그래도 이제 그 지식을 전달하는 수법 중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의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그 교육의 이제 일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라떼 마리아 이 꼰대라는 그 개념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그래서 제일 그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살며 그러면 이제 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성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런 인간성과 그 관련시켜서 설명해낼 수 있고 그 부분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런 생각은 우리가 정말 그러는 것들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걸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여러 이제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인구를 조절하는 문제가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인구를 조정을 하고 그 식량난이 오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손쉬운 방법.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 발생적으로 질병이 이제 패스트나 이런 것들이 감염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전쟁이 일어나도 몇 사람 소규모로 죽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일어나도 잘 대처하면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한 세계적으로 평균 뭐 3.6% 그런 치사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한국은 0.6%라니까 한국의 정말 위대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인구를 스스로 조절했는 그런 것들이 상실돼 가지고 인구가 이제 그렇게 확대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조정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견뎌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DNA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DNA가 그렇게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경향이나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물론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러는 것도 이제 그런 거와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 문제와 관련시켜서 두 가지를 우리가 언급해 보면 실제 우리는 이제 그 파트너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구에 반반씩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상황인데 같이 이제 그 배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 그런 점에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가장 커다란 것들은 그 사람의 장점을 봅니다. 장점. 돈이 많다. 얼굴이 잘생겼다. 장점을 보니까 그 장점을 보고서 혹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단점이 드러나면 쉽게 이제 헤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게 정말 그 자기가 생각해서 그 사람과 오래 사귀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을 들여다볼 때는 그 사람의 단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단점을 먼저 들여다보고 점점 장점을 알아나가 보면 그 사람하고는 평생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장점을 알아나가면
그 사람과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이제 이 여학생들을 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그 강의를 많이 해서 실제로 강의 주제가 이제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 이게 이제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자를 노예처럼 부릴 것인가 이게 이제 강의 주제였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요즘에 핵심적인 사항은 실제로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 여학생 같은 경우 되게 이제 남자를 사귀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그 한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 진짜로 바보 같은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남자를 좀 사귀어보고 그 남자들을 갖다 경쟁시켜서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놈을 고같이 골라서 살았다.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살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사회는 정말 이혼이 이제 빈번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혼은 이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혼의 아픔을 고같이 견뎌내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런 합리적인 그런 선택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과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여러분들 대학 시절에 그렇게 탐구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할 때 그런 넓은 마인드,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이해 태도 이러는 것들도 확장시켜가지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프로이드를 좀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이드는 정말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성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단니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것 중에 대표적인 학자는 정말 우리가 얘기해 보면 그 마광수 교수 연세대학 마광수 교수를 얘기하는데 이것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 마광수 교수라는 분이 그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때 그 독재 투쟁을 하고 막 이러는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뭐 야한 여자가 좋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비난과 그런 문제를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질시를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거는 프로이드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프로이드는 그 마광수 교수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피플층들은 그거를 야한 여자가 좋다고만 이해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정말로 한 여자가 좋다. 그거를 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됐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사회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대부분 이제 비밀이 이제 중요한 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 실제로 이제 그 가령 예를 들면 남자 여자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둘이 이제 사귀었다면 그 A가 이제 그 남자를 A라고 놓고 했을 때 A가 한 그 3분의 1쯤의 그 자기 비밀을 뭐 이렇게 B한테 그러니까 여친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친도 3분의 1의 비밀을 그렇게 이제 그 남친한테 얘기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여친이 자기의 비밀 중에 2분의 1을 얘기했는데 남자는 계속해서 3분의 1만 그 비밀을 고같이 이제 그 얘기하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비밀을 서로 공유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남자 여자 사귀었을 때 비밀은 없어. 이 이제 롤러가 불렀는데 비밀은 없어. 이제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단계가 되면 되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이게 이제 무슨 것이냐, 어떤 단계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망설이고 답하지 못하는데 공식적 물론 비밀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많이 비밀을 공유한다. 그 관계는 둘이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런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비밀은 없어. 이렇게 되면 그거는 바로 이제 결혼하는 관계. 그러니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의사소통 구조가 이제 완벽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통문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데 이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로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잘 발설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비밀들은 이제 그 얘기하지 않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자서전을 통해서 얘기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무덤에 갈 때까지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비밀은 바로 남녀 사랑의 문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비밀에 관한 거는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드를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보면 실제로 비밀이 없는 사회. 그거는 이제 그 다른 게 아니고 상당히 그 개방적인 사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비밀이 많은 사회. 그거는 이제 폐쇄 사회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사회적으로 비밀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비밀은 실제로 비밀이 많은 사회는 음모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중국과 일본이 지금 코로나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폐쇄 사회냐 개방 사회냐 이걸 갖다 얘기하는데 한국은 비교적 그 코로나 환자들을 완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고 동선을 갖다가 같이 개방시켜서 그러는 것들을 인지하고 서로가 공유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솔직하고 개방성 있게 그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같이 했는지 그걸 갖다 모호하게 그렇게 처리해 놔가지고 심각하게 그게 이제 그 폐쇄적인 그런 모습을 정말 드러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비밀에 관한 그 부분. 일본은 더욱 요즘에 심각합니다. 올림픽 개최한다는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아주 적게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갖다 조작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밀은 중요한데 이 비밀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무엇에 관한 비밀이냐 이제 프로이드는 성에 관한 비밀인데 실제로는 그거에 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그와 같이 그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제 이게 프로이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실제로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솔직하고 개방적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제 프로이드의 생각이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연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데 그거 중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정말 사랑은 뭘까? 이제 왜 사랑의 본질은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사랑 그러면 그게 되게 이제 그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은 그러면 남성 명사일까 여성 명사일까 이렇게 이제 그 물어보는데 실제로 더 선 그러면 이제 그 남성 명사고 더 문 하면 이제 여성 명사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학생들은 그게 이제 그 여성 명사일 거다 이렇게 어떤 학생은 중간일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랑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사랑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인 거기 때문에 남성적이고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그 부분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 방식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라는 그 방식을 갖고 생각해 보면 이 사회는 상당 부분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개방성과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 사회는 좀 더 상당히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제가 두 번째로 강조했던 다양한 과 같은 생각,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사랑의 방식 그러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 좀 얘기해 보면 사랑은 되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얘기해 보면 네 개 이제 그 단어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러브도 있고 라이크도 있습니다. need you 이럴 때도 있고 miss you 뭐 이렇게 miss 그러니까 그리워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게 어떤 강도로 한번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걸로 배열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당황해하고 어떻게 그와 같이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이크가 제일 약합니다. 그렇죠?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얘기할 때 러브 사랑한다 그게 이제 본질의 개념입니다. 그 사랑한다 그거는 이제 좀 달라진 개념이죠.
세 번째로 I need you 그럴 때는 그 need라는 뜻은 결혼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miss you예요. I miss you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이제 그러는데 실제로 그 miss you 그 뜻은 그 슬랭인데 당신이 죽으면 지옥까지 쫓아가면서 그와 같이 좋아할 거다. 그런 이제 스토커들이 사용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스 유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강도가 센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식에서 프로이드는 이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본능이란 어떤 공간이 사과를 먹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틀림없이 사과를 먹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 올림픽 14.19km를 뛴 그 사람한테 그 콜라나 소니텐 이런 것 주면 그 사람은 돌아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물과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 그러니까 본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드라고 하는데 그걸 둘러갖고 이렇게 싸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에고라고 그래, 에고. 그러니까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라는 건 어떤 건가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했는데 그 연예인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대문을 이렇게 배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자기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 스타가 자기를 만나줄까? 자기의 초라함을 깨달아가지고 자아를 인식한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에고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방 안에서 그 연예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을 이제 납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칼과 테이프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가서 대문 그걸 넘어가지고 침입해가지고 방문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내일 아침 일면을 내가 장식할 거다. 모든 신문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도 창피하고 내 친구들도 창피하고 우리 학교도 창피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게 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니? 슈퍼에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본능이 있지만 거기에 에고, 그러니까 자라는 게 있어서 도덕과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게 통제되고 다시 슈퍼에고라는 건 어떤 거니? 사회적인 장치, 그러니까 법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통제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살아가다 보면 그 슈퍼 에고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같이 얘기하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슈퍼 에고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갖다 미쳤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다 미쳤다 이러면 미쳤다 그걸로 끝나는데 실제로 그거는 꼭 프로이드의 생각은 꼭 그렇게만 드는 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에릭 프롬이랄지 프로이디안 네스트 뭐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잠깐 소개해 보면 엔들레스 러브라는 그런 소설과 영화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 남자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 집에 찾아가니까 그 집에서 결혼을 반대해.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해서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니까 정신병원에 가고 정신병원 나와가지고 그 결혼 안 되니까 그 집에 불을 지르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그 여자를 좋아하는 전 일생을 통해 가지고 그 여자를 스토커하는 그 과정을 보여줬는데 그 의미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그 반대로 해석해보는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프로이디안니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미쳤다고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미친 것만으로밖에 해석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다른 각도로 들여다보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프로이디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 문제를 갖고 이렇게 이제 그 인간에 관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본질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양하게 그와 같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제는 이제 그 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는 뭐 그다음에 101가지 헤어지는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게 요즘 사회는 다 성희롱과 뭐 그런 여성을 갖다가 혐오하고 뭐 그런 것과 연관돼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잘못 얘기하면 요즘 학생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가지고 저 문제가 있는 교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질문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더욱 그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허심탄회한 그런 강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얘기해. 적어도 제 생각에는 강단에서의 그 강의는 어떤 사상이든 어떤 생각이든 학생들이 또 어떤 세상 생각이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그 같이 이제 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자기 잣대로 그거 해서 저거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봐가지고 그걸 갖다 그 같이 이해해야지 만약에 일부분만 갖고 얘기해 보면 그거는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해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자유와 평등 그다음에 성 이 세 가지 개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인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막상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이걸 기점으로 삼아서 이번 학기 동안 정말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끊임없이 꺼내들고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과 같은 사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자본주의는 이제 그 고립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문학적 소양을 같이 말살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살아가는 여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 이러는 것들이 이제 점점 경쟁으로 치달아서 실제로는 삭막한 사회로 이제 우리가 가고 있다고 이제 그 비관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부정적이고 이제 그런 것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자기 극복의 과정을 거친다면 상당 부분 이제 희망적이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 이런 것들을 넓게 개발시키고 자꾸만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상당 부분 그러는 것들을 이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게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그 한국의 그렇게 이제 철학자로서 독일에 가가지고 한병철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학문적인 것들을 얘기했는데 독일은 사회학에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국가인데 한국에 얘기했던 한병철 교수의 그 사회 진단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피로 사회라는 그런 책을 고같이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학자들이 다 인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동양인의 최초로 학자로서 인정받는 사회학자로서 인정받았던 게 바로 이제 피로 사회라는 그런 학문인데 그것 중에 핵심적인 건 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피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 사회로 갔는지 이게 이제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 이번 학기 동안 주제 강의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이렇게 이해되겠지만 제일 결정적인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성과 사회는 자기 모든 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뀐 사회인데 자기가 그렇게 성과를 내야 된다 하는 목표치를 정하고 거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물론 달성하니까 신나는 삶이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그 피로가 누적돼서 피로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우울증을 낳는 그런 사회로 이행 중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로 또 정해지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주차 강의, 2주차 강의를 이렇게 해서 진행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실제로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강의실에서 만나 뵙기를 여러분이 기원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